민주당 내부 정치 현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계파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팩트죠? 예, 그렇게 뭐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다른 질문하기 전에 김 의원님은 어느 계파에 속해 계십니까?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친문 이렇게 예. 분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제가 국민들이 알고 들으셔야지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른바 국민들이 보기엔 친문에 속해 계신데요. 이 계파 갈등, 지금 민주당이 선거 참패 이후에 어떤 노선 투쟁은 해야 되지만 지금이 계파 갈등할 때냐 이런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라는 게 원래 계파가 없을 수 없다고 예. 저는 봅니다만 분파적 행동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파적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 전체를 좋지 않게 만드는 것, 예. 결국에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싸울 때 싸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분열로 이어지지 않는 점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이따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이번에 또 이제 이 전당대회 선거에서 당 대표로 나오는 게 예. 적절하냐? 예. 그리고 이 연이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다른 뭐 새로움을 줄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혁신의 장이 돼야 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저는 다소 시끄럽더라도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그동안 당을 오랫동안 좀 주도해 왔던 예. 뭐 특별히 대통령 후보 자리라든지 아니면 당 대표 또 이제 주요 공직에 계셨던 그런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이선으로 물러서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이제 새로움의 장이 이번 전당대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계파 갈등이라고 꼭 보시기보다는 혁신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재명 의원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 책임론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셨고 지방선거 당시에 총괄선대위원장이셨기 예. 때문에 분명히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가 원래 인물론이나 아니면 지역의 일꾼론으로 갔었으면 예. 민주당이 훨씬 더 나은 성적이 있었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통령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시고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이번 지방선거도 이제 치러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패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님을 비롯한 그러니까 이른바 계파를 말씀하셨으니까 동질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는 예. 좀 안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다 예.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또 동시에 저는 소위 친문이라 분류되는 분들 중에서도 예. 책임 있는 공직에 계셨거나 당대표에 출마하셨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셨던 분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예.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해철 전 예. 장관이나 아니면 홍영표 예. 의원님 등한테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의 장이 돼야 되고 새로움의 장을 통해서 통합되는 그래서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을 재건하는 출발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조금 뭐 억울한 점이 없으시진 않겠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한 발 좀 물러서십사 예. 하는 말씀을 양쪽의 공의 저는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예.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당내에 많은 의원들이 뭐 서명을 하자 이런 예. 뭐 제안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당내에서는 꽤 그래도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나 주요 간부들의 동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젊은 세대로의 세대 교체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세대 교체로는 뭐 매우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세대라고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오히려 나이보다는 예. 가치, 비전, 행태의 새로움이어야 한다 이렇게 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 뭐 나이가 많건 적건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을 잘 살피고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 수 있는 예.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나오느냐 이 문제거든요. 단순히 나이로 몇 년대 학번이냐 뭐 이런 거는 중요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버니 샌더스의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나 바이든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 나이 그 자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한 거고요. 예. 정말 새로운 가치와 비전 그리고 국민들을 잘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리더십이 문제 예.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패배, 노선 갈등, 노선 투쟁에 있어서도 대선 패배 문제를 당신들 개파 때문에 졌느니 이런 얘기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외부에서 보면요. 그게 아니고 어떤 정책과 어떤 노선 때문에 졌느냐에 대한 평가보다 서로 어떤 남 탓하는 분위기 이런 게 있지 않느냐는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참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정말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동의를 구해나가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가 있구나. 예. 그래서 희망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과 비판 이런 거는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대로 남 탓하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자리 싸움하고 남 탓하기 경쟁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저는 또 이번 전당대회 판이 민주당의 폭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저도 뛸 생각이고요. 좀 시끄럽더라도 할 말은 하는 그런 이제 민주당의 기풍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남 탓으로 안 들리려면요.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의원을 어떤 지지하는 분들의 말씀은 남 탓으로 안 들리기 위해서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가 아니고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런 정책, 어떤 정책이 실패했고 어떤 정책을 앞으로 가지고 갈 것이고 이걸 통해 경쟁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동의 안 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정책과 인물은 따로 갈 수는 없는 예.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정책을 만들었던 책임자가 있고요. 예. 그 정책을 주장했던 주류 흐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물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예.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오히려 남 탓하지 않으려면 소위 이제 친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부터도 스스로 물러설 분들은 물러서고 예. 모범을 보일 분들이 모범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예. 이번에 정말 헌신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민주당에 필요한 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이라고 예.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왜 내가 정치하고 있나 예.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해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부터 그런 스스로의 자성과 반성 그걸 통해서 혁신의 결의를 해나가는 시간이다. 혁신의 결의 시간이 지금부터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전당대 룰 가지고도 말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룰 바꾸는 건 불가하다 쪽이십니까? 아니면 김 의원님 아니면 필요한 합리적인 룰이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꼭 필요한 변화는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러나 중요한 전당대회에서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룰 변경은 좋지 않습니다. 예. 역대로 룰을 바꿔서 성공한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합의해서 바꿀 수 있는 룰은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큰 틀의 룰 때문에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을 본다는 이런 뻔한 싸움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원 투표 관련해서요. 뭐 지역위원장 한 명이 몇십 명의 표와 동등한 이 상태. 이 상태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태냐? 민주정당으로서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오래된 이제 우리나라 정당의 일종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의원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대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 대폭 손을 봐서 민주당의 당원들은 대의원들을 아래로부터 정말 민주적으로 선출해내서 예. 대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당내 민주주의가 잘 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계기가 이번 전당대회가 되도록 예. 만들면 저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논쟁이 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의원이 문제다 혹은 권리당원이 문제다 예. 이런 식의 소모적인 싸움은 이제는 좀 그만하고요. 오히려 정말 내부에서 서로가 함께 하나라도 공동 실천을 하고 뭔가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혁신 결의를 하는 쪽으로 이번 전당대회 분위기를 모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여러분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찬성하는 분들은 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는 마당에 민주정당을 자부하는 민주당이라는 데서 한 표와 그 표의 등가성이 인정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당대표를 뽑는 건데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를 뽑는 과정은 그동안 보면 대의원들끼리만 뽑기도 예. 했고요. 지금은 국민의 여론조사도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 여론을 조금 더 반영하는 방법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의원을 조금 민주적으로 해서 예. 일반 당원들의 의견이 훨씬 더 잘 반영되는 구조를 예.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전당대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룰 싸움을 통해서 밥그릇 싸움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은 이제 좀 그만하는 게 국민들 위해서도 예. 그렇고 저희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낫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 근데 이것도 의견이 하도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김 의원님 정치인으로 보시기에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노선 투쟁을 하고 계시니까 뭐로 규정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결국 대선은 미래를 투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후보의 요인과 그리고 당이 미래 비전을 제대로 국민들께 동의받지 못한 것이 본질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점은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당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가졌던 공과가 예. 뭐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후보의 책임이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냐, 당의 책임이냐 이렇게 단순하게만 할 문제는 아니고 예. 저는 뭐 공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에 이제 와서는 이후 미래 정치를 책임질 입장에서 보자면은 후보도 내 탓이요. 예. 이렇게 임하는 것이 옳다. 예. 그리고 당도 그동안 왜 도대체 우리가 국민들께 동의받지 못하는 비전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느냐에 예. 대한 자성을 지금 통해서 혁신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저는 지금 할 일이 아닌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미래 비전 하면 굉장히 어떤 그 말 자체는 좋은데 또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뭘 잘못한 건가요, 민주당이? 예. 부동산 정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 실천하려면 서민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썼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예. 세금은 또 세금대로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정책이 도대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실망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결국에 이번 대선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예.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런 정책적 요인들에 예. 다 녹아 있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지 왜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줘야 되는지 예. 이런 걸 이제 가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비전이라는 게 예. 이런 구체적 정책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후보와 당의 주요 인사들도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갈라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 책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시간은 다 되는 마지막으로 법사위원장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지금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게 예. 저는 우선 출발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시에 사개특위를 하겠다고 예. 지금 검찰 정상화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의힘에서도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호가 약속을 지킨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정부가 여당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당이 양보를 하고 통 크게 대승적 정치를 해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정 안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 초청해서 예. 이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국정 운영을 풀어가신다면 저는 풀릴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조언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